자, 이제 19장의 임금채권보장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이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사업장이 만약에 망한다, 도산했다는 경우에는 원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 면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업장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경매 배당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3개월치의 임금, 3년치의 퇴직급여, 재보상금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상대자산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뭘까요? 이건 사용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사용자의 재산이 없다, 이런 경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근로자한테 일단 회사가 도산했다, 법률상 도산하거나 혹은 사실상 도산하게 되면 국가가 일단 근로자한테 뭐를 주는가 하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그 다음에 최종 3개월치의 임금, 그 다음에 뭘 주는가 하면 휴업상을 줘요. 원래는 우선 면제에서는 재보상금이었는데 여기서는 최종 3개월치의 휴업수당. 자, 요거를 국가가 납부를 이제 주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체당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체당금. 자, 국가가 일단 근로자한테 이 돈을 주고 나서 나중에 이 회사에게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갚았으니까 원래는 근로자가 이제 회사가 근로자한테 줘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대신 줬으니까 내가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회사에게 구상권 행사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체당금 제도고요. 체당금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일반 체당금이 있고, 일반 체당금. 또 한 가지가 소액 체당금이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망해야 돼요, 회사가요. 회사가 법률상 도산하거나 혹은 사실상 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망했으니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액체당금 제도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망하지 않았으면 이 돈을 국가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회사가 망해야지만, 법률상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지만 국가가 대신 이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계속 임금 체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안 망해요, 이게. 회사가 안 망했지만 그냥 계속 임금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근로자가 임금 체불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약간은 국가가 주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소액상금은 망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판결이 있으면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단 줘라,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금액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소액체당금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 식으로 체당금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노무사 되시면은 체당금도 좀 할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다 이해하시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는 것들을 어떻게 주는 거냐, 이걸 규정한 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4쪽에 볼게요. 1번, 임금채권보장법의 목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 이게 이 법의 이 취지가 되겠죠. 자, 이 법의 적용 범위는 3번입니다.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돼요. 자, 왜냐면 이게 나중에 산재보험 배우시면은 산재보험료에다가 연동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요. 산재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연동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거,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국가가 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경우에 이제 국가가 주는 거니까 국가가 이미 수행하는 사업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있는 거죠. 굳이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돈을 줍니다. 왜 줄까요? 485쪽에 체당금의 지급사용. 첫 번째, 일반 체당금. 도산한 거예요, 그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결정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보통 법률상의 도산의 표현을 쓰죠. 법률상 회사가 도산했다, 이 경우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실상 도산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지 않았는데 보니까 이제 문 걸어 잠겨 있고 이 공장에는 자풀이 나 있고 이게 망한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거는 법률상 도산 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망한 거네, 이게 인정이 되면은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3호입니다. 도산 등의 사실인정. 이 경우에 지급한다. 근데 망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뭐 못 받는 겁니까? 이 돈을. 그렇지 않고 소액처당금이 있어요. 4호. 자, 판결을 받은 거예요. 판결을요. 미지급 임금, 그러니까 체불 임금 지급해라. 이런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국가에 대해서 근데 체불이 이렇게 심한데 판결 나왔는데 사용자가 안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세요. 이걸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소액 체당금입니다. 얼마를 줄까요? 얼마를요? 체당금 범위. 첫 번째, 최종 3개월분의 인고를 줘요. 국가가. 두 번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줍니다. 세 번째,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체당금 상한액은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을 연령을 고려해서 따로 정할 수 있고요. 체당금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올 때 이게 작아요. 소액체당금이. 그래서 소액이죠. 그죠? 작으니까 얘를 받았으면은 얘는 모자란 차익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받았으면은 소액체당금은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 그런 거죠. 거기에 밑에 나와 있죠. 자, 일반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액체당금을 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 체당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체당금의 지급 대상 근로자의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근로자의 대상의 기준. 그거는 요 그림 그지 옆에 있는 표 보지 마시고요. 옆에 오른쪽에 표 하나 정리해놨죠. 그죠? 그걸 보면 빠를 것 같아요. 옆에 표. 이게 상한액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상한액을 일단 무시하시고요. 상한액은 일단 여러분들이 무시하시고 이건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기본적으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4개월분의 수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왜 나오는 거냐? 일반 체당금은 도산했을 경우에 사실상 우산, 자 혹은 법률상 우산, 소액체당금은 임금 처분에 대해서 확정된 판결이 있을 경우에 이때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줄까요? 그걸요? 누구한테? 일반 체당금은 도산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 돈을 지급합니다. 옆에 옆에 그림 그려놨죠, 그죠? 도산 신청일이 2016년도 10월 5일이었으면은 그때 전 1년부터 3년까지 2018년도 10월 4일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한테 이 돈을 지급해요.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될까요? 청구 기한은 파산 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안 들어가면은 이 돈 안 줘요. 이것도 역시 표에 옆에 그려놨습니다. 청구기한은 파산 선고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요 그림 내용도 하나 이해하시고요. 소액체당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자, 이것도 맨 밑에 표로 그려놨습니다. 맨 밑에 왼쪽에 이제 2년 이내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년 이내에 퇴직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제 주는 거냐? 확정된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판결이 확정됐으면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지만 이 돈 받는다. 자, 그렇게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요거 그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업주는 6개월 이상 가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가동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돈 안 줍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가동을 해야지만 자, 이 돈을 근로자한테 지급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잘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88조 와요. 488조 보겠습니다. 자, 이 체당금 중요하죠. 뭐 회사가 이제 망해서 주는 건데 이것까지도 양도한다, 압류한다, 담보로 정한다 안 되겠죠, 그죠? 자, 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정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을 보겠습니다. 미지급 청구권 등에 대해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했을 때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합니다. 자, 임금 채권, 우선 면제권 및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 면제권은 대위하는 권리에 존속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원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걸 줘야 되는데 내가 대신 준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국가가 대위하는 겁니다. 이제 대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최우선 면제권이 있겠죠, 그죠? 그 최우선 면제권도 국가가 대위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매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국가가 이제 이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일종의 민법상으로는 변제자 대위의 법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서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제 끝낼게요. 자, 나머지는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한번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제는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문제 너무 희한했어요. 노무사 2018년도 문제는 너무 벌금형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건 풀지 마시고, 한번 앞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493쪽으로 할게요. 493쪽에 노무사 2017년도 문제 풀어볼게요. 노무사 2017년도 문제. 493쪽에 노무사 2017년도 4번 문제 풀어보세요. 그거 풀고. 그러니까 아주 뭐 어렵게 나오는 구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자, 볼까요? 예, 임금채권 보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최단금의 범위에는 재해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재해보상금은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의 범위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임금채권 보장부에서는 대신에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었어요. 다른 내용입니다. 틀렸고. 자, 2번. 국가와 지자체가 포함되지 않다. 맞죠? 그죠? 맞고, 1번이. 2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아니죠. 국가는 자기가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죠. 3번, 최단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비용이 들어요. 그때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자, 맞고. 4번은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산재보험료와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걸 내고 있어요, 현재. 그 다음에 4번, 임금채권 보장기금 심의에 둔다. 예, 둔다라고 돼 있어요. 5번, 예, 국가가 노동부 장관이 이걸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겁니다.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임금채권 보장법은 문제 풀면서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대강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서 좀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20장의 직업안전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잠깐 끊고 들어갈게요.